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네,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책들, 이 트릴로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네. 김보영 작가님의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네, 스텔라 오디세이 트릴로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물로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자, 표지가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1권, 그 다음에 2권, 그 다음에 이게 3권.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약간 푸른색의 배경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기에 이제 남자가 한 명 서 있는 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남자가 한 명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이제 1권의 표지고 2권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다 같은 느낌의 곳에 이제 여자로 보이는 네. 사람이 음, 서 있는 음. 그런 표지. 네, 그래서 약간 그다음에 푸른색, 노란색 이런 색의 네, 배경이고 세 번째는 좀 더 어두운 곳에 대나무 숲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 네, 그런 배경에 또 남자가 한 명 서 있는 네, 남자인지 뭐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1권의 이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2권의 이름이 당신에게 가고 있어. 3권의 이름이 미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저희 그 전에 지난주에 김보영 작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먼저 소개를 할까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김보영 작가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잠깐 이렇게 할까요? 네, 네. 그 대형 스포일러를 저희가 표제작에 대한 스포일러죠. 그걸 해가지고 네, 했었는데 저희가 불이 나게 스포일러 표시를 했습니다. 방송 제목에. 그렇죠. 어, 얼마나 닮았는가 네.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면서 스포일러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방송에 표시를 했고요. 네, 중간에 저희가 의문을 하나 가졌잖아요. 네, 그 네. 0과 1 사이에 대해서.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시간 여행으로 미래처럼 과거도 불확정 뭐라고 해야 되죠? 불확실하게 돼서 불확실하게 되어서 미래가 바뀐 거죠. 아니, 죽은- 과거가 바뀐 거죠. 그쵸. 죽은 아이가 다시 살게 된 건데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그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해도 뭔가 이제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설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미시 세계만이 아니라 거시 세계에도 적용된 세계관이라고 하셨네요. 근데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에는 그쵸, 연이죠. 연인데 실제로 한 해를 형상화한 그러니까 어떤 생물. 상징적인 그런 생물인가 봐요. 상상의 동물. 중국의 네. 새해 신화에 보면은 다음 년이 이렇게 생물의 형태로 와서 그걸 쫓기 위해서는 붉은 옷을 입고 시끄러운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 살을 더 먹기가 싫은 거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시끄러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와 기차역을 소재로 써야 하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왜 그 니엔이 오는 날에서 왜 니엔이 처음에는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그 신화를 차용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진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네. 이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지금 이구영님께서 새파란 상상판인 거죠?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파란 미디어? 새파란 상상에서 나온 3권짜리 책입니다. 이게 원래는 요게 원래는 2010년에 이 책이 나왔었어요. 네. 2010년에 작품집에서 나왔었고 원래는 이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가요?
미래로 가는 가는 사람이? 이게 네. 사실은 출판 순서로는 가장 오래된 책이고 이게 네. 사실은 집필된 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14년? 10몇 년이죠? 17년? 그러네요. 정도 네. 되는 책인데 네.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집필된 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네. 요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그 프로포즈용으로 낭독할 만한 소설을 이제 써달라고 김보영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네, 정확히는 신랑 쪽이었죠. 네, 신랑이. 신랑 쪽이 이 신부가 되실 분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뭐 흔한 프로포즈를 하려니까 뭔가 조금 안 내켜가지고 이 평소에 지인이었던 작가님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그리고 거죠. 신부님이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이 제일 좋아하시는 작가가 이제 김보영 작가님이다. 네,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 원래는 로맨스 소설을 쓰시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로맨스 소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네. 낭독용으로 소설을 써야 되다 보니까 좀 길게 쓸 수가 네, 없었죠. 길게 쓸 수도 네. 없었고 그다음에 좀 내용을 많이 쳐내야 됐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내용 같은 거를 이제 넣으면은 읽기에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염두를 해두시고 쓴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 보고 있으면 근데 엄청 달달하게 쓰셨어요. 막 네. 보다가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런 식의 뭐 자기가 뭐 보고 싶어 죽겠어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게 읽으실 수도 있는데 내용이 귀엽지는 않다는 내용은 이제 두 명의 커플이 둘 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네. 이 이후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그 다음에 요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그 이후에 또 나온 책인데 이거는 이제 신부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려고 좀 생각을 해두고는 있었는데 계속 그게 좀 미뤄지다가 그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받으셨다고 해요, 신부님이. 네, 그쵸. 아기가 태어나고 2년 후에 네. 이 책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당신에게 가고 있어가 어떤 커플에서 그 남자 시점의 이야기라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가 네, 이게 이제 남자 시점이고 네, 신랑의 시점에서 그쵸. 이제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네. 이게 이제 신부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내용. 당신에게 가고 있어가 신부의 시점인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품의 전체적인 그 구성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미래로 가는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이 신랑 신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성호의 이야기를 성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우주선 안에서 태어났다는 설정이고 네. 약간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 그러죠? 시간 여행자. 시간 여행자인데 역마살이요? 네, 역마살 같은 게 좀 끼어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주의 끝으로 떠나는 우주가 뭐 멸망하는 그런 끝으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약간 닥터후 생각나요. 맞아요. 저도 닥터우 생각났어요. 그렇죠. 네, 닥터후에서도 보면은 닥터후가 이제 우주의 끝으로 어떤 종말로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 네.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한 권만 읽어도 충분히 이제 완결이 되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김보영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동안 이제 김보영 작가님이 다른 소설에서는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런 로맨틱한 방금 네 책상을 건드려가지고 네. 아주 로맨틱하고 귀여운 그런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팬으로서 이 작가님의 의외의 면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작가님이 이 소설을 쓰시면서 들었던 노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맞아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거를 읽어가지고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거를 들으시면서 노래를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이트의 네,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거 했다고 그 제가 알아요. 아는 곡이에요. 그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그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 곡이 나오면서 뭐 약간 낭독식으로 이제 뭔가 나오면서 뭐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임태경이 부른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이랑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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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 노래. 근데 또 이 당신에게 가고 있어도 네, 그것도 노래가 따로 있었어요. 있어요. 여기도 그 요 뒤에 화이트의 그 곡이랑 그 다음에 김유나의 Going Home 그 자우림의 보컬이죠. 네, 네. Going Home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음, 그래서 이 노래도 같이 들으면서 즐겨주시면 네 읽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유영성님 노래 네, 네. 맞습니다. 화이트. 예. 굉장히 사실 분량이 짧고 낭독용으로 쓰신 소설이라서 굉장히 분량이 짧고 후루룩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감정이 잘 전달되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게 전달되는 그런 책이라서 보다가 좀 울 뻔했어요. 그쵸. 네, 굉장히 울컥하는 면이 맞아요. 있었고,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두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야기임에도 스케일이 엄청 크잖아요. 네.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스케일이 아주 큰데 그런 이제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도 정말 세세하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은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좀 대칭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같이 읽으시면서 비교를 하시기도 좋습니다. 둘 다 이제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함 이런 거에 대한 책인데 하나는 이제 그 혼자 남겨져서 이제 느끼는 고독함이라면은 다른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오는 고독함 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놓은 책이라서 둘이 그렇죠. 같이 읽으시면은 더욱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 그 커플 분이 어느 책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냐 맞아. 뭐 이런 걸 비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부부가 되신 분이 각자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더 고통스럽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그 이 신랑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이제 이 신부의 이야기를 더 고통스럽게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힘들어 보였는지 또 뭐 얘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줄거리 소개를 좀 드릴까요?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줄거리를 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요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줄거리는 사실상 그니까 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는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요거만 줄거리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요거는 직접 읽으시는 즐거움을 위해서 좀 덜 소개를 하는 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주로 줄거리에 소개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비교하는 느낌에서 그냥 이게 이제 어떻게 고독함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주로 공상님이 요거라고 하시면 지금 합방으로만 들으시는 맞아요. 분들은 모르니까요. 당신에게 가고 있어. 이 작품은 네. 좀 가볍게 훑어보는 그런 느낌을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포일러가 지금부터 있는 건가요? 네네. 네. 근데 뭐 스포일러가 그렇게 중요한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줄거리를 알고 보셔도 일단은 기본적인 설정은 광속 우주선이 개발되어 있다. 빛의 속도로 가깝게 날 수 있는 그런 광속 우주선이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그런 세상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의 뭐 0. 몇 %. 그렇죠. 가깝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 있으면은 0.5%가 아니죠. 90 몇 % 아닌가요? 마이너스 0. 몇 %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0. 몇 %. 그런 우주선이 있으면은 미래로
원하는 미래로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시간이 느려지니까. 그렇죠.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로 가는 어떤 물질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우주가 이제 끝나버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면은 내부의 시간과 다르게 외부의 시간은 엄청 빠르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네. 원하는 만큼 이제 미래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신부가 저기에 다녀오죠. 저 어디야? 알파 센타우리. 네, 알파 센타우리. 네. 거기에 이제 거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갔다 오는데 4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신부가 갔다 오는 동안 신랑은 그러면은 지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4년 뒤에 미래로 가가지고 4년 후에 지구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하자,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막 그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둘이 거의 이제 우주선 시간으로는 수십 년, 그리고 지구 시간으로는 300년 정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4년 후에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4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은 선장이 무슨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 우주선이 연착이 돼요. 네. 우주선이 연착이 되는데, 그 사람들, 그 배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몇 분 연착 이렇게 되는 건데, 몇 분인가요? 뭐 몇 시간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연착이 되는데 지구 시간으로는 많이 3년. 흐른 거죠. 네, 네. 3년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신부한테 편지를 써요. 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3년 늦을 것 같아. 좀만 더 기다려줄래?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신부도 늦게 생긴 거예요. 신부도 막 중간에 어떤 SOS 네. 신호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바다에서도 그렇잖아요. SOS 신호를 잡으면은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선박이 이제 도와주러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네. 우주에서도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부가 탄 배가 그 배를 구해주고 가느라고 원래 일정보다 늦게 된 거죠. 11년이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남자가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오기로 했다가 3년이 늦었으니까 7년 뒤에 지구로 이제 도착을 하겠죠.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터진 거예요. 네. 7년 뒤 미래 보니까. 네. 원전이 뭐 터졌나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미래입니다. 아, 미래인가요? 네. 조금 더 미래고, 7년 뒤에 오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적십자인지 민변인지 하는 데서, 이제 이거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적십자인지 민변인지 하는 데서 10년쯤 더 미래로 가 있어라. 그러면은 이게 다 끝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빅배라고 부릅니다. 그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배들을. 네. 빅배라고 부르는데, 그 빅배 타고 또 미래로 향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은 아니고 6년 뒤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첫 항해를 시작하고 13년 뒤가 되는 거죠. 네. 그 돌아왔는데 그 완전히 대한민국이 작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쿠데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원전 기술자들을 모조리 처형을 해버려가지고 원전이 터집니다. 폭발이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막 그 도적들이 그 막 난무하는 그런 우리 그 뭐죠? 좀비 영화. 월드워 제트? 아니요, 반도 후속작. 반도에 반도에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선장이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성계로 가겠다. 여기는 왜냐면은 거기 대한민국 배라서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무국적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다른 성계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 신랑은 신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부는 그 11년 뒤에 뭐 그 여기 더 늦게 도착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장한테서 배를 하나 구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배인데 돛단배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태양풍으로 나는 거예요. 네. 태양풍으로 날고 가속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고작해야 중력 가속도 정도의 속도로만 가속을 할 수 있어서 빛의 속도에 이르는 데만 1년이 걸려요. 가속하는데 1년이 걸리고 감속하는데 1년이 걸리니까 2년이 걸리는데, 그 2년의 식량을 이제 배에다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밥통이라는 기계가 네, 나오죠. 밥통이라는 기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흙 같은 걸 넣으면은 그거를 분자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거를 이제 들고 타가지고 또 이제 미래로 또 떠납니다. 신부를 만나러. 그래서 더 먼 미래로 가는데 우주선에서는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외부에서는 74년이 흘러요. 더 먼 미래로 흐르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은 그 좁은 배에서 혼자서 2년 동안 갇혀가지고 그 막 페인이 돼버린 거예요. 막 네. 벽에다가 오줌 묻히고 막 네. 그러면서 살고. 그러니까 맨날 같은 음식 먹어야 되고 네. 그 사료 같은 거 먹어야 되고 좁은 데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반 페인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구에 내렸는데 지구는 무슨 핵전쟁 같은 게 터졌는지 온통 그 검은 구름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고 네. 핵겨울 같은 게 이제 온 그런 느낌의 그런 아포칼립스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항구에 딱 내려봤더니 거기에 다른 배가 착륙한 흔적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딱 희망을 얻은 거죠. 아직도 누군가가 이제 살아있고 신부도 아직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신부를 기다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또 미래로 떠납니다. 다시 배를 타고 또 또 내가 10년 후에 돌아올게 이렇게 또 편지를 남기고 그 편지가 이제 우주로 이렇게 메시지로 방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편지가 어떻게 전해지냐면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우주선 1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편지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편지를 일종의 뭐 라디오 같은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방출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배가 또 그걸 받겠죠. 그러면 그 다른 배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복제를 해가지고 또 증폭을 해가지고 또 보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에서 배로 이렇게 편지가 쭉쭉쭉쭉 전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신부한테 전해질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품고 네. 10년 뒤에 미래에서 내가 기다릴게 이러면서 또 그 배를 타고 또 떠납니다. 네. 그래서 10년 뒤에 돌아오니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자기가 원래 타고 있던 그 빗배에 타던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네. 그 주인공이 탄 배가 엄청 호화로운 배일 줄 알고 약탈을 하려고 10년 뒤에 미래에 같이 내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탄 배는 그 조그만한 배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겠죠. 화가 나가지고 주인공 막 이제 두드려 패고 네. 그다음에 배도 막 이제 뒤집어 엎고 그러고 나서 또 고쳐줘요 그거를. 불쌍해가지고 또 고쳐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다시 그 고친 배를 타고 또 미래로 떠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한 300년 정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지구 시간 불명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한 제 생각에는 한 300년 정도 후에 그 지구로 돌아 불시착을 합니다. 태양 그 뭐라 그러죠? 태양풍이 강해지는 그런 플레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우주선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바다 위로 이제 떨어지는데 바다 위로 떨어질 때 보니까 그 지구가 완전히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빙하기가 왔었다가 이제 그게 풀리면서 집안 침식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형도 다 바뀌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막 겨울이 왔었잖아요. 근데 구름도 걷히고 빙하기도 끝나가지고 보니까 그 항구였던 곳에 막 전나무 숲이 이렇게 가득 펼쳐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시착을 한 다음에 우주선이 없으면은 더 이상 내가 신부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마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그 교회 예식장으로 네.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거기서 인생을 마쳐야겠다. 네. 그래서 걸어가요. 놀랍게도 거기 딱 가니까 300년 후의 미래인데 교회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네. 누가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막 내부로 들어가니까 누가 그 침대를 썼던 그런 흔적도 있고, 그리고 그 벽에 보니까 이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울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저도 소름 돋았어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일러스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일러스트가 쫙 펼쳐지는데 이 부분이 정말 그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네. 울컥하게 하는. 맞아요. 뭐 네. 보여드릴까요? 일러스트를? 아니면은 직접 좀 즐기시라고.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까지 소개를 하고 그래서
뭐 신부를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런 뭐. 소설이니까. 네.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직접 책을 보시면은 네.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콩땅콩님께서 결혼하는 부부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맞아서야 하면서 네. 봤다고 네. 네,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두 명이 정말로 계속 엇갈리죠. 이게 신부 입장의 이 당신에게 가고 있어를 읽어보시면 아 정말로 계속 간발의 차로 엇갈렸구나라는 거를 더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10년 2개월 동안 항해를 하는데 첫 7년을 이제 그 빗배를 타고서 항해를 했으니 7년인가요? 7년 맞나? 빗배를 타고 항해를 했으니까 한 3년 정도를 자기 혼자서 그 좁은 배 안에서 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근원적인 고독감, 네. 그래서 본능적인 고독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한 소설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힘, 아, 파워로브. 네, 맞아요. 그 자기 신부가 막 계속 환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선에서 아이를 낳자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부를 막 상상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근데 내가 죽으면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너가 죽으니까 맞아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억이 살아 있으면은 너도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랑하는 존재가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약간 뒤에 이제 작품 해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작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설적 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설정이 이 남편이 너무 맥가이버가 아닌가. 스스로 막 우주선도 막 고치고 뭔가. 원래 근데 그런 쪽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의 힘인 걸로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짧은 그런 소설인데, 전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볼륨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맞아요. 들지 않고, 아주 이 남자와 함께 정말로 긴 시간을 함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네, 당신에게 가고 있어. 네. 이제 신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은 뭐 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랑 똑같습니다. 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그런데 이 여자의 사정은 좀 달라가지고 이 여자는 이제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그 별에 이제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 와중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늦죠. 좀 네. 늦어가지고 11년 뒤에 지구에 돌아와 보니까 지구가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 핵전쟁이 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 핵전쟁은 아니고 원전이 터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 이제 미쳐버리죠. 미쳐가지고 내가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 인류의 뭐 신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이상한 허황된 그런 꿈을 품고 이제 미래로 떠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신부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우주선 내에. 네. 그런데 또 그 선장이 조금 그래도 처음에는 곱게 미친 게 그 10년마다 이제 타임 리프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씨를 뿌리자 뭐 이런 얘기를 나무를 하잖아요. 심고 네, 뭐,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남자가 내렸을 때 이 생태계가 복원되어 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기여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주를 배경으로 어떤 우주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은 우리가 사실 미래로만 갈 수 있잖아요.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지나치면 다시 과거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래로 갔는데 네. 여기 보면 지구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망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방적인 그런 한 방향의 그런 시간 여행이 가능할 때 이것이 과연 어떨까? 뭐 이런 거를 일방 또 동행이면 네,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 사실 뭐 3권 미래로 가는 사람들 보면 더 잘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여기 작품 해설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요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이게 이제 서희원 문학평론가님이 이제 쓰신 겁니다. 여기 소설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다림을 위해 기꺼이 고립을 선택한 인간의 이야기를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에서 담고 있다면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어떤 그 폐쇄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급이 생기고 그쵸. 계급이 생기고 뭐 벌점제가 생기고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생기고 뭐 그 어떤 좀 부류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AI가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네. 그 사람들을 좀 훈련시켜가지고 네. 인간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제 나사에서 초기에 그 어떤 여성들이 이 계산원으로서 컴퓨터로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컴퓨터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 계산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계산으로서 이제 우주에 간 것처럼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요. 네. 여기서 그리고 요 소설에서 보면은 첫 번째 편지는 서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편지까지는 이제 서로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남자가 여자한테 기념품으로 뭐 노래가 나오는 장난감 반지 같은 네. 거를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작품에서 좀 중요한 복선으로 맞아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사실 옛날에 한번 본 책이었어요. 네. 본 작품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트릴로지가 나오면서 그 당신에게 가고 있어 그 후편을 봤는데 일단은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도 대략의 그 내용은 알지만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 아까 그 소름이 돋았다는 그 장면에서 또 다시 소름이 돋았고 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소설 읽으면서 여자의 입장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여자 입장의 편지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당신에게 가고 있어해서 그게 나와가지고 너무 좀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 여자랑 남자랑 둘 다 되게 좀 톡톡 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귀엽고 또 자주적이기도 하고 심지가 굳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는 약간 가정폭력을 좀 당한 것처럼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성계로 가려고 한 이유도 가족을 이제 피해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가 그래서 이 여자의 그런 부분을 눈치를 채고 원래 가족은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는 살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희 가족보다 4배 더 가족이 되는 거다. 앞으로 우리가 4배 더 같이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고 저도 그렇게 실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런 가족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가족이 좋을 수도 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싫은 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가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로맨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참 의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뭔 일이지? 갑자기 멈췄네요. 갑자기 멈췄는데 지금 이거 일단 정지를 좀 해놓죠. 녹음하고 있는 거. 네. 정지를 해놓고 다른 분들 이거 화면이 제대로 보이시나요? 방송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지 일단 확인해 봅시다. 채팅으로 우리가 보자. 멈췄네요. 여기도. 방송이 멈춘 게 아니라 카메라만 멈춘 거 아닌가요? 소리는 들리시나요? 소리는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을 치신 거 보니까 들려서 치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거 카메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일어났던 거랑 똑같은 증상인 것 같은데. 그럼 카메라를 또 요것만 껐다 켜볼까요? 뭐를요? OBS만? OBS만? 네. 아니면 카메라를 뺐다 켜거나 어떻게 할까요? 소리는 쭉 들리고 있대요. 안 되는데? 껐다 켜야 되나? 아니 카메라를. 카메라도 그럼 해보죠. 네. 아니요 하시고. 네. 다가 접촉 불량인가? 뭐지? 아닌 것 같아요. 발열 같은 것도 없는데. 이것도 껐다가 킬게요. 근데 아직 이게 불이 안 들어왔어요. 다시 보이시나요? 켜는 중입니다. 됐죠? 된 것 같은데요? 네. 요거 녹음도 다시 눌러주세요. 네. 응? 네. 잠시 방송에 네, 카메라가 멈춰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무튼 좋은 작품이다. 네,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뭐 요걸로 넘어갈까요? 네. 저희 그 시리즈의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네. 그 시간상으로는 제일 마지막 작품. 성하의 이야기입니다. 네. 두 명의 자식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낳은 그 아이의 시점에서 이제 아이가 주인공인 그런 소설입니다. 소리가 잠깐씩 끊기나요? 소리가 끊기나요 혹시? 콩땅콩님이 소리가 끊긴다고 하시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요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한번 볼까요? 저희는 마이크 테스트. 새로 고침을 좀 해보시겠어요? 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음성이랑 화면이 안 맞는다고. 그것도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그래도 그런지 한번 봐주시면. 네. 딜레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스트림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새로 고침하니까 나아졌다고 네, 하십니다. 네, 스트림 상태는 양호라고 저희는 떠요. 그쵸? 네. 네.
아무튼 미래로 가는 사람들은 성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네. 인류 문명이 계속 이제 생겨났다가 또 멸망했다가 네. 또 생겨났다가 멸망했다가 그걸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기 요 책에서도 이제 인류 문명이 한번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인류 문명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 성하는 그 인류 문명이 다시 지금 이 작품 내에서 성하의 나이가 대충 한 30살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성하는 빗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막 미래로 가면서 인류 문명이 쇠퇴하고 다시 부활하고 그런 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인류 문명에게 막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뭐라 그러죠? 염증을 느낀 것 같아요. 염증을 느껴가지고 네. 내가 이 일을 계속 하지 않아도 인류 문명이 살아날까? 다시 되살아날까? 그런 거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인류 문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주의 끝으로 가가지고 인류 문명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우주의 끝이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네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기승전합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이 기는 이제 그 주인공인 성하가 셀레네라는 어떤 프로그래머 사람인가요? 항법사? 뭐 사람 그 자기를 복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를 이어나가는. 네, 대열을 잇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생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복제가 생물학적인 복제인가요? 뭐 아닐 수도 있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셀레네라는 어떤 인공위성 안에서 살아가는 네. 그런 존재가 있어요. 로봇도 생명체인가? 뭐 아무튼 그런 존재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주위를 돌면서 항로를 짜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주고 어디로 가는 네. 이제 항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좀 생물일 것 같은 게 인간일 것 같은 게 네. 그 할머니와 한 약속에 대해서 그 얘는 기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화는 이 네. 셀레네의 할머니인 릴리와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릴리가 이제 뭐 딸을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네. 기억을 넘겨주고 그 딸을 또 복제를 해가지고 또 기억을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죠. 유언이 있었죠. 유언이 뭐 누가 이 책을 미리 이제 뭔가 선불로 뭔가를 대가를 파우스트죠. 그렇죠. 대가를 지급을 하고 우주의 끝으로 가는 항로를 네 짜달라고 한 친구가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그걸 짜달라 뭐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하가 이 인공위성을 방문을 하니까 못 알아보다가 셀레네가 그 할머니가 말한 그 친구가 이 친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우주의 끝으로 가는 항로를 짜주게 됩니다. 처음에 보이는 좀 덤벙덤벙 되는 것처럼 나와요. 번역 프로그램도 잘못돼가지고 맞아요. 네, 자기 하는 말이 막 건방지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할머니 뻘인 것 같은데 이 셀레네가 나이가 근데 엄청 건방진 느낌으로 이제 네. 번역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어떤 사실 시간이 흐르면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번역기가 나옵니다. 그 성화는 계속 번역기를 쓰고 그래서 번역기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기승전합 해가지고 승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일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여 있는데, 있네. 네. 이게 그거네요. 신이라고 자처를 하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네요. 네. 그래서 한 중세 정도의 문명 수준이 되어 있는 지구로 한번 이제 내려옵니다. 중세도 아니죠. 약간 원시 문명, 잉카 문명 정도? 네. 그 정도의 고대? 네, 고대 문명 정도의 그런 문명 수준을 가진 그런 사회인데 여기에 이 광속 비행을 하던 그 미래의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이지만 좀 더 발전된 문명에서 온 사람이 이제 여기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더 나아진 미래로 가고 싶었는데 이게 웬걸 여기 내려보니까 인간 문명이 싹 사라지고 그 발달한 문명은 사라지고 다시 원시 문명으로부터 인간이 계속 이제 문명을 한창 만들고 있는 초기 문명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 이제 발달된 문명에도 가고 왔는데 가니까 막 무슨 그 광속 금지법 이런 거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가니까 막 나를 범죄자 취급하더라. 네. 이런 일도 듣고 하니까 그냥 원시 문명을 가가지고 그냥 신놀이나 하는 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원시 문명을 가가지고 그 손전등으로 막 사람들 괴롭히면서 우와 무섭지 막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벌벌 떨면서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뭐를 무서워해야 되는지 뭐가 악마적인 것인지 뭐를 숭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세뇌를 시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성화가 착륙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료가 없어서. 네, 연료가 이 뭐라고 돼 있죠? 뭐였죠? 이름이? 이 우주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우주선 안에 무슨 생물 같은 게 타 있는데 그 생물한테 밥을 줘야 돼요. 네. 그 설정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왠지? 네, 뭐 귀엽죠. 네. 그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그런 반짝이는 무슨 그런 생물인 것 같은데. 약간 저는 말 같은 걸 상상했어요. 그래요? 약간 말인데 진짜로 말은 아니지만 약간 말 형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는 뭐 나비 같은 걸 상상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요정 같은 느낌의. 예, 얘한테 이제 밥을 줘야 되는데 그 밥이 지구에서밖에 자라지 않는 거죠. 지구의 우주에서 그 육지에서 뭐 예. 기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종류의 식물이래요. 그래서 그 빨간 열매가 달리는 그 식물의 그 열매를 따가지고 얘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얻으려고 착륙을 했더니 그런 이제 신노름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성화를 아주 반가워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혼자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이 원시 부족을 다스리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정말 노잼이었다. 자기랑 같이 우리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이랬는데 성화가 나는 뭐 그런 데는 관심 없다 이러면서 안 사요 하니까 안 사요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열이 받은 거죠. 내가 네가 뭔데? 너를 그렇게 순순히 보내줄 줄 알았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전이 있죠 이것도.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화가 계속 걱정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어떤 사소한 그런 신호 어떤 뭐 사소한 뭐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라도 하면은 이 세계의 사람들이 그거를 신의 행동, 신의 말씀 뭐 이렇게 듣고 너무 거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성화가 이 문명의 역사에 너무 큰 개입을 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제가 만약에 성화 같은 입장이었더라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스타트rek에 보면은 프라임 뭐 그거 있잖아요. 네. 어쨌든 네. 방문한 그 행성의 문명에 최소한도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생각나기도 하고. 어슐러르긴 작품에서도 비슷한 설정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거는 전. 네. 근데 이게 이 주인공이 이제 거의 우주의 끝에 다다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른
다른 이제 미래로 가는 다른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 두 명을 만납니다. 두 명이 이제 거대한 배를 타고 있는 두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더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네. 더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닉스와 세 글자였는데 맞아요. 닉스랑 약간 필레몬. 필레몬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닉스는 주인공을 두려워하고 주인공을 이 우주선에 못 타게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필레몬은 그것보다는 좀 더 주인공에게 호의적이고 네. 필레몬은 그리고 하반신이 없어요. 네. 하반신이 없는 그런 우주인이어가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기도 동작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 막 이제 몸을 팔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던가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이 두 사람들은 약간 맛이 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속도광입니다. 속도광. 그래서 자신의 배를 빛의 속도에 다다르게 하는 게 뭔가 꿈 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주인공은 원하지 않아요.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난 내 배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네. 주인공의 배에 있는 그 속도를 내게 해주는 그 생물들이 에키온이네요. 네, 에키온. 제가 에키온이 이름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네. 네. 더 성능이 좋아요. 네. 그 원래 닉스랑 필레몬이 타고 있던 배에 있는 에키온보다 더 성능이 좋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데려다가 자기 배에다가 넣은 다음에 속도를 빛의 속도로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빛의 속도로 이제 미래로 떠납니다. 근데 제가 우주 폭주족 맞아. 근데 그 사람들도 약간 그 불쌍한 사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건데 불쌍한 사정인데 아무튼 뭐 좀 그래도 주인공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이제 달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저희가 작품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미래로 더 먼 미래로 날아가게 되고 빛의 속도로 다다르게 되면은 내가 내 입장에서는 우주의 종말이 그냥 순식간에 와버리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냥 온 우주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엔트로피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걸 이제 그 우주의 종말 중에 하나로 이제 가설로 꼽히는 프리징 데스인가 그건데 엔트로피가 너무 완전히 높아져 버려가지고 모든 별들이 다 수명을 다해서 그 모든 별들이 다 꺼져 버리는 그런 이제 미래로 가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성화가 완전히 이제 그 정신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막 이제 그냥 우주를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우주를 둥둥 유영하다가 클러스터라는 존재를 만나가지고 클러스터와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클러스터는 뭔가 걔네들도 일종의 생물인데 형태가 어떻게 생긴지 그런 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성화가 어떤 이런 유기탄소체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보고 되게 신기해해요. 그래서 너는 정신이 이 어떤 물체에 고정이 되어 있네? 이러면서 너의 신경계가 여기랑 다 이제 그 합치되어 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너는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얘네들은 약간 파동으로 존재를 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고 어떤 스케일이 좀 자유로운 그런 뭔가 존재인 것 정보상으로만 같아요. 존재한다던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생물이라는 것이 일종의 정보의 모음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뭐 존재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 클러스터가 이제 성화를 만나가지고 아 너는 어떤 꿈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너의 꿈을 이뤄줄게. 성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는 죽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의 꿈을 이뤄주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 꿈을 이뤄줘가지고 성화가 이제 4차원이라는 이제 뭐 이 책에서는 4차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뭐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띄워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띄워져가지고 그 성화 자체가 뭔가 그 클러스터의 일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클러스터의 일부분이 돼가지고 다른 우주로 넘어가가지고 그 우주에서 뭐 생명의 뭔가 시발점이 됐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난해하긴 해요. 좀 난해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신화나 그런 고전 그 괴테 파우스트가 앞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고전에서 굉장히 좀 인용이나 차용을 많이 한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권에 비해서는 약간 무게가 있는 작품이다. 무게감이 있고 네.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앞에 세 개 작품은 기승전까지는 그렇게 뭐 어렵다는 그런 느낌은 맞아요. 아니었고 기승전까지는 어려웠다는 느낌이 네, 아니죠. 합이 약간 좀 다른 차원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런 좀 내적인 그런 대화, 어떤 철학적인 대화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주인공이 이제 시공간을 이제 마음대로 막 넘나들면서 종횡무진으로 막 여행을 하잖아요. 네. 그게 그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의 주인공이 메피스토 펠레스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이제 여행을 한대요. 그거에 뭔가 좀 그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서희원 문학평론가님이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써주셨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읽고 그거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막 여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은 무슨 신화랑 비슷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셔가지고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그 스텔라 오디세이 트릴로지 김보영 작가님의 책을 소개를 했고요. 네. 공장님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니요 뭐 없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 약간 입문서로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SF를 좀 생소하게 근데 요거는 여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미래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좀 좀 어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랑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정말 좀 약간 SF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네. 또 SF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게 읽으실 만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전달이 잘 돼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얇기 때문에 얇고 또 글자도 큰 편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읽으실 수 있어요. 서너 시간이면 읽을 네, 1시간 반, 뭐 한 권당 1시간 반, 2시간 뭐 이 정도면 읽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감동은 아주 크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가지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성화의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 가지고 사실 이 세 작품을 생각을 할 때 타임리프물이다 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약간 오히려 우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더 들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타임리프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평론가님이 네. 요 작품의 이 마지막
그 네 번째 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파우스트의 주인공이 메피스토펠레스를 저지하고 그를 구원하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과 맥이 다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파우스트 안 읽어가지고 모르겠지만 파우스트 어려운 작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본 적이 없어. 네. 그리고 콩땅콩님께서도 이 작품을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3권은 1, 2권의 배경만 빌린 완전 다른 작품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연계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태어났다 그 정도. 네. 이 성화가. 네. 뭐 작품 자체도 이제 먼저 쓰여진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3권의 감상도 보편적인 감성보다는 좀 더 형이상학적인 감성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세 작품이 다 너무 맞아요.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파우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힘드네요. 너무나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진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 작품만으로도 뭐 네, 이 작품 보고 또 작품 해설 보시면 되죠. 네, 작품 해설을 보면은 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파우스트는 그냥 별개로 이 서브컬처 쪽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작품이기도 해서 언제 한번 뭐 좀 약간 쉽게 좀 해설이 된 그런 줄거리라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 작품에서 성화가 마지막에 네. 뭐 다른 전 우주로 흩어지잖아요. 네. 생명의 다른 근원이 돼가지고 그게 뭐 성화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왜요? 아니요, 그냥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이게 참 성화 입장에서는 약간 제가 지난번 단신 때 불멸의 존재에 대해서 다룬 작품을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겪을 일을 이 사람은 정말 몇 번을 겪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보고 겪으면서 또 많이 지치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뭐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뭐 또 무뎌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겪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직까지 그런 존재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게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이 드는 게요. 어렸을 때는 약간 우리 나이 또래면은 대강 이런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강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편차가 아주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저와 비슷한 나이여도 훨씬 어른스러운 분이 있고 또 훨씬 또 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이 편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얼마나 또 힘든 경험,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어떤 인격이라던가 그 정말로 그 보내온 시간 자체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한 시점에서의 그 사람에게 쌓여있는 기억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런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보여준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네 그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이 미래로 가는 사람들에 나오는 성화가 우리가 이런 존재를 아직 안 겪어봤지만 그래도 뭔가 좀 짠한 거는 이제 좀 이 애늙은이 같은 이런 측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뭔가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미 많이 성숙해져 버렸고 또 늙어버린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로 최애 작품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선물하기도 좋잖아요. 얇고 이쁘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뭔가 생일 선물이나 뭐 이런 거 뭐 하지 되게 고민이 되면은 책 선물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파티,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통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하트 하나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단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또 다음 봐요. 주 네, 만나요. 네.